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난해 그 통독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독일 통일교훈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19차례 영상을 통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전부 소개를 드렸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한반도 그 통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통일 하면은 다분히 그 감성적인 그런 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안보 환경, 그 다음에 통일 여건,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 우리의 통일 방안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쭉 그 했던 영상을 소개를 드리면, 먼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그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반도 그 냉전 구조 해체하는 문제, 그다음 평화 체제 구축하는 문제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핵심 사항이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가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가 이제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자, NPT 체제가 뭔지, 또 일반적으로 핵심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90년 초부터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그 진전되어 왔는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그 진전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감사원에서 이제 그 우리 산업부가 월성 그 1억이 그 감사를 하면서 우리 산업부가 그 대북 원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그 문서를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 문서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9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두 개 그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 대북 경수로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일반적인 원리,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핵실험 이후에 여태까지 어떤 핵무기를 개발해 왔는지, 생산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플루토늄탄,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탄, 증폭 핵분열탄, 그리고 수소폭탄까지 전부 핵실험을 완료하고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도대체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우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그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왜 안 됐는가, 왜 실패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 정부 싸잡아서 전부 다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가 과연 그 가능한 우리의 그 목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그 핵무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달리 뚜렷한 그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자, 앞으로 그 우리 한반도 안보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미국의 전술핵을,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번 재반입하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이제 제기를 하고, 이 양이 많아서 지난번과 이제 요번 시간을 통해서 상편 하편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그 재반입 그 관련해서 이제 대략 내용은, 북한은 사실상 그 핵무장 국가가 됐고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장 이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 전략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핵실험 전후로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느냐, 이것이 목표였는데, 근데 핵실험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의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과제가 추가로 대두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북한의 핵 문제,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핵무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방어할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 이런 그 문제들이 또다시 그 대두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 두 개의 그 큰 그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의 그 비핵화는 절대로 그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많은 그 협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협정도 체결하고 했지만은 지금 현재 모두 다 사문화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절대로 그 핵개발을 핵무장 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끄자. 실질적으로 평양에 그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스스로 그 자발적 핵 포기 전략을 추구할 때 과연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그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었는데, 우리 남한에 있었는데, 자, 이 실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철수 이후에 91년 철수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그 한국에 대해서 핵 지원을 했는지 여기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어서 북한 전술핵 재반입 후편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전술핵 철수 이후에, 그러니까 1991년 이후에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핵 정책을 수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트럼프,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핵 정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술핵 재반입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정부 여태까지 또 보수 우파 정당의 그 입장이 뭔가 하는 거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현재 당장 재반입 관련해서 당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미 협상을 즉각 재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전술핵을 재배치함으로써 어떻게 이게 어떤 그 전략적인 효과를 갖고 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할 부분, 이런 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반입가용한 미국의 전술핵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미국 그 재반입 관련해서 미국 그 정치인들, 정치권, 그 다음에 우리 주변국의 그 입장이 어떤 건지, 지금까지 이제 뭐 상당히 그 혼재돼 있고 찬반이 혼재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주변국은 당연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반의 주요 비판,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자세를 견지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연 전술핵 재반입이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그 자위적 그 핵무장,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클린턴 정부 때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 당시 91년부터 93년까지 이제 북한 핵 개발이 이제 국제사회에 폭로가 되면서, 그 당시에 IAEA는 이제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 핵물질을 추출해서 그 신고되지 않았던 시설에 지금 보관 은닉하고 있기 때문에, 자, IAEA는 여길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제 특별사찰을 요구를 하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제 NPT 탈퇴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클린턴 정부의 딜레마는, 자, 의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야, 북한 얘들하고 협상할 필요 없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나 국제사회나 이 민주당에서는 자, 일단 그 개입해서, engagement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북핵 해결 관련해서 시도했던 것은, 자, 하나는 이제 군사 개입입니다. 자, 이 한번 때려보려고 했고, 지난번 수차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 5026 해서 756개 그 타겟팅해서 B2F117로 때리기로 했는데, 6월 달에 때리기로 했는데, 자, 그 당시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만류를 하고,
그리고 또 자체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만약 때렸을 그게 100만 명 이상의 그 어떤 사상자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인들의 사상자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그 판단 아래 일단 군사개입은 거둬들였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대화였다 하면서 이제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평양에 보내서 김일성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파구를 열었고, 그래서 94년 10월 달에 이제 미북 핵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Agreed Framework, Accord, Geneva Accord, 제네바에서 맺은 건데, 자, 여기 따르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이거 전부 동결을 하고, 대신 이제 국제사회는 중유를 공급하고, 또 경수로 이기를 그 심포지고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합의를 했다. 그러나, 당시 그 클린턴 정부 당시에 그 미국 국내 그 인식은, 야, 지금 현재 이제 91년, 92년, 94년, 94년, 이게 90년 초에, 자, 북한 정권, 저거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조만간 몰락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류가 흘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합의는 했지만 경수로 제공, 이거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0년 초에 이미 동서냉전이 끝났고, 자, 공산주의 하는 그 동구 국가들은 지구상에서 전부 사라졌다. 공산주의는 전부 사라졌다.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이런 게 이미 판명이 됐기 때문에, 자, 북한 저거 오래 못 버틸 거다. 이제 이런 그 기류가 우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클린턴 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 처음으로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Nuclear Posture Review 해서 NPR 한데, 이거 94년 9월 18일 날 최초 만들었고,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당시 국방장관 레스 에스핀 이분이 이제 그 만드는데,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 내용은 미국의 핵정책, 핵전략, 그리고 핵전력, 이 태세를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런 데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그 구속력을 갖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르면 이제 핵무기 이거는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량국가, rogue states, 이들에 대해서 그 억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핵무기는 계속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잠재적인 적국은 러시아다. 러시아가 potential adversary로 이제 그 규정이 돼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98년도에 이제 CIA 그 보고서에 따르면 contingency plan, 그래서 contingency plan 해서, 자, 이제 그 여차하면은 북한이 만약 그 공격을 했을 경우 핵탄두 30기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1 테러이, 자, 부시 정부 들어서서 2001년부터 9년까지 자, 존속됐던 부시 정부는 북한이 만약 핵 공격을 해올 경우에, 이게 뭐 재래무기로 이제 공격을 해올 경우에 전술핵을 사용하겠다. 이걸 고려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부시 대통령 때는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부시의 대외 정책 보면은 이제 nuclear non-proliferation, 핵 비확산, 이 문제보다는 사실은 대테러, fight against terrorism, 이것이 훨씬 더 이제 그 비중을 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 친다면은 전술핵을 쓰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부시 정부에 의해서 악의 축의 하나다. Axis of evil. 그 다음에, 자, 이게 미북 핵합의, 이거는 절대로 그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중단하라. 그리고 또 경수로 건설, 이것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플루토늄탄 이외에 그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탄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폭로가 됐기 때문에, 탄로가 났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푸시를 가니까, 프레셔를 가니까, 예, 북한은 드디어 NPT를 타태하면서 이른바 제2차 그 핵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북한 핵 문제는 육자회담 틀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남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육자회담이 열렸다. 2008년까지. 그 다음에 이 부시 정부는 이제 Agree Framework, 미북 핵 파기 이후에 부시 행정부는 2002년도에 이제 다시 그 NPR, Nuclear Posture Review, 핵태세 검토 보고서로 2차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따르면은 북한이 공격을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핵무기를 쓴다, 그런 얘기인데, 북한 이외에도 7개국
이제 그 미국의 핵 공격 그 계획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러시아, 중국,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 요런 7개 나라는 이제 여차하면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핵무기로. 그래서 재래무기, 핵화생, 그다음 기습적인 군사 상황이 전개되면 미국의 전술핵을 쓰겠다 이제 그런 것이 이 NPR의 컨셉이다. 그 외에도 이제 2004년도에는 이제 전략 핵 폭격기 이거를 이제 B2 같은 이 전략 핵 폭격기를 괌에다 순환 배비시켰고, 그 다음에 동맹국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핵 확장 억제, 그 다음에 해구산을 제공한다. 이 해구산은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동서냉전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각종 그 핵무기로서 여차 이제 그 우리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핵무기를 쓰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해구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핵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해구산에다 플러스해서 예컨대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체계나 무슨 재래무기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억제를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전략 3일체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지상에서는 ICBM, 공중에서는 핵폭격기, 그리고 해상에서는 SLBM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든지 그 적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그 행정부 때는 그 다시 컴백해서 Fight Against Terrorism 이거보다는 다시 그 Nuclear Non-Proliferation as a Policy 핵 비확산 정책 이것이 이제 외교 정책의 그 최우선 과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4월 5일 날 이제 오바마가 그 프라하 가서 핵무기 없는 세상 이런 그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해서 오바마는 이제 그 비핵화 이쪽에 대해서 엄청 그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NPT 해운국 신문인데 자 Non-Nuclear Weapon State 비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핵 공격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하고 북한 얘들은 우리가 손볼 대상이다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오바마 그 한반도 행정책을 보면은 이제 북한 핵 포기 개발, 핵 개발 포기 이걸 끊임없이 종용을 했고, 그러나 근본적인 컨셉은 이제 그 strategic patience approach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전략적 인내다 해서 북한이 변하기 전에 이제 절대로 미국은 그 외교적 개입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 for nothing posture 해서 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 위기 상황 또 필요시에 동아시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 이것이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컨셉이었다. 그 다음에 동맹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핵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 이거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NPR 이제 3차 NPR이 되는데 이걸 일명 이제 바락 오바마스 NPR 그 Nuclear Posture Review 핵대스 검토 보고서인데 여기 따르면 동맹국에 대해서 핵 확장 억제를 하고 또 지역 안정 억제 이런 걸 위해서 도대체 미국이 어떤 전력을 유지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들도 그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게리 사모어 이 사람은 이제 White House Coordinator for Arms Control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그리고 군비 통제 이쪽 그 백악관 코디네이터인데 게리 사모어는 미국은 만약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반입 재배치 이걸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재배치하겠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바마 행정부가 전술핵 재입합에 관련해서 얼마나 그 적극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2013년 회계연도 그 국방 보충 법안, 자, 이 전부 그 다음에 그 연간 국방 예산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 문서인데 이것은 이제 상하원 전부 다 승인을 거쳐서 2013년 1월 2일 날 오바마가 서명한 문서다. 그러니까 Amendment to the FY 201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문서 속에 도대체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글자 하나, 그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원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여기에 섹션 1046에 들어가면은, 자, 이것은 Report on Conventional Nuclear Forc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해서 서태평양 지역, 그리고 재래무기, 핵무기 관련 보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첫 줄은 뭐로? No later than 180 days after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그래서 이 법안이, 자, 지금 Authorization Act,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된 다음에 not later than 180 days, 그러니까 180일 이내 6개월이 넘지 않도록, 그 다음 문장, The Secretary of Defens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ubmit to the Congressional Defense Committees. 그래서 국방장관, 당시 레온 파네타는 국무장관, 당시 힐러리 클린턴과 협의를 한 다음에 의회 국방위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제출합니까? 자, 그 다음 A report on the feasibility and strategic value of deploying additional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s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서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무기, 핵무기, 이게 만약 추가 배치될 거에 대비해서 이런 것 관련해서, 자, 이 전략적 그 가치를 평가를 해보고 또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이거를 검토해서 이 보고서를, 자, 6개월 이내에 국방장관 너는 힐러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의회 그 군사위원회로 보고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ensure the presence of a robust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ility, including forward deployed nuclear capability of the U.S. 빨간 걸로 된 거, in response to th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s of North Korea and the other belligerent actions North Korea has made against allies of the U.S. 그래서, 자, 이 빨간 부분이 중요한데,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또 북한이 그 미국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 미국의 핵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재래무기나 핵무기 그 배비를, 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동맹국에게 그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그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를 국방장관 너는, 자, 6개월 내에, 자, 힐러리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report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any bilateral agreements, basing arrangements, and the costs that will be involved with such additional deployments. 그래서, 자, 보고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그 담겨야 되냐 하면은, 자, 만약 우리가 이제 이 핵무기나 재래무기 그 고도화된 재래무기를 추가로 이 지역에 배치했을 경우에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양자 협정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핵이 우리 군산으로 들어올 경우에, 자, 오산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자, 미국과 한국이 어떤 협정을 체결해, bilateral agreements, 이거를 전부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자 협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basing arrangements. 그래서 이 배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 그러니까, 자, 이걸 어디다 배비를 할지, 오산에 할까, 군산에 할까, 예컨대 대전에 할까, 뭐 이런.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자, 현재 그 아스날, 그 지금 현재 그 경납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무슨 뭐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그 다음에 각종 그 관련된 그 예산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예산 문제도 이런 거 같이 전부 포함해서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언제든지 재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 이 법안을 지금 이제 섹션 1046 이거를 한번 들여다 보면은, 이거는
자, 우리 동맹국들에 대해서, 동맹국이라고 여기는 좀 한국하고 일본도 들어갈 수 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위협 여기 대응 차원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미국의 핵 전력을 반드시 서태평양 한반도에 전진 배치할 필요성이 급속히 그 대두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같으면 이미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그리고 2014년 2월 달에 또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핵무장, 완전 핵무장 그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추진하되, 그러나 이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가. 그래서 미국은 정확하게 지금 북한 핵 문제 핵심을 짚고 있는 겁니다. 동맹국에 대해서 어떤 안보 조치를 취할까,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그래서 1, 2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 내 이제 전술핵 개발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데 미 국방부가 자 여기에 따르면 이제 6개월 내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7월 중에 이제 2014년 7월 중에 의회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청문회도 개최하고, 동아시아 전술핵 배치 관련해서 서태평양 동아시아 그 전술핵 배치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7월 초에 이제 국방부가 하원에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어떤 찬반 그 토론이 있었는지, 여기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전술핵 재반입 요구 이런 걸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 공식 입장은, 자, 해구산으로 이제 한국방은 충분하고 한국 내 전술핵 이거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재반입 계획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얘기가 이제 중국, 러시아 반대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핵반입 후 한국 내 좌파 정부 등장 시에 전술핵 철수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전술핵을 아마 재배치를 안 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와 같은 그 백악관의 그 반응, 그 원인은 우리 한국 정부가 제때 제대로 울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때는 마찬가지로 또 NPR Nuclear Posture Review 2018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손볼 대상이 4+1 네 나라 그리고 하나의 그 테러 집단, non-state actor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네 나라에는 이제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란, 여기도 북한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 이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술핵 능력 이거를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겠다. low yield 그런 그 저위력의 그런 전술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능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북한 그 비핵화 전략 이 관련해서 이제 그랜 바긴, 그래서 Total Sanctions Relief for Complete Early Denuclearization. 그래서 북한 니들이 먼저 빨리 옷을 벗으면 우리 국제사회 미국이 너들한테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생션 이거를 이제 좀 풀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북한 비핵화 전략은 이른바 그 everything for everything, everything for everything 이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북한들이 모든 걸 하면 우리도 모든 걸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 핵무장했다고 너들 까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래무기 도발하거나 또 하면서 뭐 핵무기 카드를 보여주고 하면서 미국 너들 개입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착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필요시에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전술핵을 배비를 하고 또 이런 전술핵 B-61 이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투하 항공기 능력 이것도 그 유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거를 위해서 이제 우선 한국과 일본의 군공항의 핵투하 항공기 배비 능력을 이제 과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핵무장 항모 이거 자 항공모함 이것도 띄우고 세 번째는 이제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 그 공격형 잠수함 이것도 해상에 띄우고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태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 억제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이런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 이런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면서 자, 대북 정책 중에 그 일환으로 전술핵 재반입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만약 전술핵 재반입을 요청을 할 경우에 자, 이것을 우리가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죠. 자, 현재 바이든 정부의 그 대북 핵 정책, 그리고 또 대한반도 핵 정책,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전히 이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그 안보 위협이 되고,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핵무장 위협 해소를 위해서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북한 비핵화에 따른 그 외교, 그 다음에 억제 수단, 이것도 동시에 이행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현재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외교력을 총동원을 하되, 그 다음에 핵무장은 북한의 위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억제 수단, 이것도 동시에 이행하겠다,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북한 핵 문제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북한 비핵화도 한 축, 그 다음 북한 핵무장으로도 그 위협, 자, 이것이 핵무기가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억제하고 디펜드하고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프로텍트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핵심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비핵화 전력 관련해서 자, 하나의 축 비핵화 전력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는 아까 그랜버긴 일괄 타결했고, 또 오바마는 이제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 뭐 이렇게 이제 everything for everything, nothing for nothing. 자, 여기인데 이제 중간지대를 모색하게 돼요. To find a middle ground 해서 자, 요 사이에 이제 중간점을 이제 가겠다, 중간지대를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큰 차원에서 김정은이가 핵개발 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 단계에서 이제 만약 단계별로 어떤 이런 그 솔루션이 있을 경우에 자, 국제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상응 대응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아직 그 전술핵 재반입 문제, 여기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한국 정부가 발동을 걸어야,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끌고 가야 미국이 논의에 이제 올라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뭐 할 일이 많은데, 자, 중간지대를 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여러 담겨 있는 그런 목표들, 중간 목표들, 그 다음에 북한 그 비핵화 관련해서 담을 바스켓에 담을 그 여러 가지 물건들, 과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만약 이제 뭐 후속 단계에 포함된 미국 간의 비핵화 협정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자, 만약 중간 단계가 있다면 미국의 목표는 뭐를 할까? 그 다음에 합의를 했다면, 자, 어떻게 검증할까? IA식으로 할까? 이란식으로 할까? 그 다음에 1단계 만약 됐다면 반대급부로 뭐를 줘야 되지? 뭐 이런 문제. 거기 관련해서 이제 평화체제도 포함시키나, 종전선언도 포함시키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미북 수교나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문제. 자, 또 체제 보장하는 거, 또 no first use, 핵무기 사용하는 거, 이런 불사용, 이런 문제.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어떻게 비핵화 그 협상 때 협정에서 담아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은 고민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긴밀하게 조율한 다음에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